경륜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0월 29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무 강자들이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면서 무난하게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아쉬웠었던 경주가 노태권이 정진욱에게 추입을 당하다 보니까 광명 선발급 4경주 배당이 21.7배라는 이변이 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진 5경주 또 한상진이 힘을 썼는데 오태걸이 좀 너무나 안일하게 경주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추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상진이 우승, 오태걸이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4경주하고 5경주 득점 높은 89점대 노태권, 오태걸이 2차권을 밀려나다 보니까 임영환 2차권 진입했습니다. 득점이 있었었는데 점수에서 밀려나면서 임영환이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환 상당히 좀 아쉽게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진욱이 노태권 추입한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태걸이 한상진을 자칫 넘어서진 못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타이어 차이로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한상진 결승, 오태걸도 결승 가면서 임영환만 아쉽게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대환도 상당히 좀 연이틀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대환도 결승가지 못하면서 임영환, 오대환이 결승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명 선발급 경주 고재준만 비파업이고 나머지 6은 파업입니다. 정진하고 정관임 결승 진출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약한 듯한 편성이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고재준이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고재준의 선행력이 좋다면 한상진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변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오태걸이 인정받고 한상진 활에 나가고 노태권 윤창호가 효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태걸의 직선 추비 원체 좋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상대적으로 1경주하고 4경주는 임영환하고 오대환이랑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경주하고 3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특히 2경주가 제가 봤을 때는 선발급 결승보다 더 어렵게 편성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경주처럼 유현정이 김명준 달고 쏴버리면 머리 착순간 진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유현정이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한글도 선행 시속이 어중간하죠. 금주 손주영도 선행력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급 2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 매우 높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종을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말씀드리면 윤창호, 임영환, 오기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윤창호, 임영환, 오기현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임영환 전일 윤창호에게 추입을 당했습니다. 근데 득점이 88.81이다 보니까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노태권이 2차권, 오태권이 2차권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임영환 아쉽게 착순에 밀려나면서 선발이 5경주다 보니까 2차칸 득점 높은 선수 2명만 결승 갑니다. 하필 임영환이 득점에 밀려 3위였어요. 결승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속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좋다는 점. 임영환 입장에서는 김성진, 아무래도 신양호, 박효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송대호가 김용남하고 주성민하고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영환 몸싸움에 약하기 때문에 송대호가 임영환의 타임을 빼앗아 버린다면 임영환 힘든 경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죠. 이번 편성 김성진이 힘을 쓰고 임영환 여기 신양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송대호가 신양호만 공략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대호 전열 병주 타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털어내기는 쉽지만 않다. 임영환이 또 저측이 강하기 때문에 마크만 지켜낸다면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주력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 쪽에 신영우가 전일 마크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은 마크 지켜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과 6번 쪽에 2번하고 6번, 2번, 6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송대호는 임영환 보내고 신양우만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힘을 쓰면 송대호는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다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영환 넘어서기는 힘들 수는 있어도 신양우는 털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신양우가 마크 놓치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2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2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2번, 1번 차선으로
2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병 가능성 솔직히 크진 않습니다. 이명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한데 이명환이 타이밍을 빼앗겼을 때는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김성진의 선행을 송대호가 빼앗고 김용남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명환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금요경주 때는 추위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전일은 병주 타다가 다리가 풀리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몰고 가서 빼앗게 된다면 잘만 하면 비팝 라인이죠. 1번하고 5번이라든지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빼앗는데 성공한다면 1호하고 1, 3 가능하다. 군장대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연합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하고 1, 3은 노림수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20% 선에서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환이 시속감 쪽이면서 월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양화의 동반 입상 쪽 털리지만 않는다면, 털어내면 송대가 쫓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에서 아무래도 이명환을 중심으로 신양호하고 송대호를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파업 라인이죠. 김성진도 1호 경주 때는 시속감이 괜찮아요. 이명환이 짧게 추입해 나가고 신양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파업 라인 완성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대호가 전일 병주 타면서 다리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명환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빼앗는데 주력한다면, 쫓아는 간다면 3차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좀 깝깝합니다.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한글 중립으로 뭐 표기해 놨습니다만 청주에서 개인으로 훈련하면서 파업 쪽 선수들과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고 같이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업 성향이 강한 서한글이죠. 서한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주영, 문성은 홍미영, 조항우와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유현정 입사는 김명준과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처럼 선행력을 전일 발휘해 나갔었더라면 충분히 착순권 진입도 가능했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배석현을 너무 믿었습니다. 배석현이 넘어서 다 퍼졌어요. 유현정까지 함께 퍼졌습니다. 추입도 나오지 못했었어요. 아무래도 금요경주 때 힘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전일은 좀 힘이 부족했었던 유현정. 금요일 아무래도 득점이 있기 때문에 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김명중 외에는 연합 세력이 없어요. 더군다나 홍명이 초조보다 있기 때문에 서한걸, 손주영, 김문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유현정 입장에서는 김명중을 달고 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서한글이 최근 들어서 죽쓰긴 했습니다만 선행력을 발휘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 편성에서는 서한글이 충분히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서한글이 힘을 쓰면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손주영이 1월 활에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성훈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유현정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한글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 손주영의 추입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연이틀 보면 손주영도 다리 상태는 무겁습니다.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쌍 중심이 아니라 복승 중심으로 공략해 막아야 되는 상황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도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적게 먹더라도 복승 중심 전략이 안정감 있다,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성훈이 지난 회차처럼 승벽반에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난 회차 남태희 문성은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문성훈이 반대로 탔죠. 문성훈 남태희가 때리고 문성훈이 몰고 가다 보니까 문성훈이 남태희반에 나가면서 취입이 나왔습니다. 복승도 44배가 나올 정도로 고배당이 만들어졌던 경주였었는데 쫓아가면 따라갑니다. 6, 7까지는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이 없기 때문에 문성훈 취입도 가능한 만큼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6번과 1번 쪽, 6번과 7번 차선책 6번과 1번 쪽 우선하실 때 이번 편성은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요경주 때는 유현정의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전일은 배석현 믿다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전일 힘을 비축했기 때문에 김명중 달고 쏘게 된다면 충분히 착순권 가능하죠. 김명중도 마크 놓치지만 않는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한글도 넘어서다 퍼지고 문성훈도 넘어서다 퍼져요. 그렇게 된다면 손정도 퍼지게 된다면 문성훈이 후미권에서 쫓아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과 5번 쪽, 3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호하고 37입니다. 3호하고 37까지는 좀 양분해서
열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현정이 득점 높다고 배당의 중심으로 팔려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는 알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유현정이 강축으로 아니라 분산 배당이 좀 많이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선 유현정이 가면 3호하고 3칠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이틀 아셨습니다만 그래도 8, 5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단 쌍이 아니라 복승의 중심으로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머리쳐도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선거리 긁었는데 손정이 넘어서지 못하면 문성이 또 좀 무너지면서 외선에서 뭐 유현종까지 날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체크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광종, 임권빈, 이한성, 임근태는 파업 선수입니다. 배석현, 이근우, 정주상은 비파업인데 배석현하고 정주상은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파업 쪽에서는 이한성밖에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뭐 득점은 배석현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정주상, 배석현, 정주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치고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한성도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니라 얼마 전에도 때려도 11초 때 중후반 시속이 나왔습니다. 그 시속이면 배석현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고강종까지 있기 때문에 배석현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한성이 고강종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석현이 이한성하고는 또 15살 차이 나다 보니까 다리 상태는 분명 회복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한성도 배석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두 선수의 타협 가능성이 좀 먼저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체크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복승 중심까지 함께 점검해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맞대결 가능하죠. 이한성이 5번, 7번을 상대로 젖히고 나서게 된다면 광주팀입니다.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석현이 힘을 쓰면 정주상이 쫓아가죠. 우리가 정주상이 힘을 쓰고 배석현이 취임 나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 정도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하고 5번, 7번입니다. 3번, 1번 파업 광주 쪽이죠. 5번하고 7번은 비파업이라는 점에서 함께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챙겨주기에는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5번의 타협은 기본인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을 하면도 3번하고 5번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하고 1번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배석현 아예 빠질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3복승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기입니다. 오디안 연이틀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 면치 못하고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오디안 전일 광명 선발급 1경주 고재준이 힘을 쓰고 김용남이 넘어서다 보니까 오디안이 손정을 활에 나갔었는데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재준의 오디안 쪽으로 팔려 나갔습니다만 고재준이 오디안 챙겨 나갈 리 없기 때문에 김용남이 주력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고재준이 여유있게 김용남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디안이 아니라 김용남이 주력이라고 경륜왕에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음성하고 현장 속보를 통해서도 김용남이 주력이다 말씀드렸었는데 고재준하고 오디안, 고재준하고 김용남의 배당 차이가 좀 크지 않았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고재준의 김용남으로 노려봤을 때는 배당이 좀 더 나왔어야 되는데 뭐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래저래 오디안 연이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강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주에 선행 적극 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주와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오디안 인정하고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이 힘을 쓰고 오디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과 7번 동반 입장 쪽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주아가 1호 경주 때 오기현을 활이 나가면서 간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짧게 가져가려고 하게 된다면 오디안 좀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기 때문에 다음 경주를 위해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신영국이라든지 정성훈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성훈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차선이라고 한다면 4번과 5번 정도는 4번하고 5번 정도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 4번과 7번이죠. 이주아가 때려주면 오대안이 막혀 나갔을 때 취입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연이틀 다리 상태 봐서는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서 4번, 7번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주아도 욕심낼 수 있어요. 오디안이 연이틀 부진했기 때문에 오디안이 앞장서고 이주아가 자리 잡고 오기원이 자리 잡는, 오기원이 4번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오기원 믿다가 오디안 또 고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주아가 넘어서면서 수도권 선배, 과거 하남 8당권 선배였었던 신영금, 정성훈을 몸에다 두고 챙겨주는 작전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디안 또 빠지게 된다면 7번, 1번은 가능할 것 같고 7번하고 5번 정도는 7번하고 5번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이라고 7, 5는 노릴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편성매수 여기가 있기 때문에 오디안하고 이주아의 동반 입상으로 배당은 집중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에서도 아무래도 4번, 7번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두 선수가 정면 대결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선수가 묶게 된다면 신영극 마크, 정성원 마크 쪽 양분에서 삼복승 공략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고재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6선수의 파업입니다. 그 점 때문에 고재준 초주 부담을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상진이 자리 잡고 오태걸의 노태권, 윤창호, 정진욱 정관순으로 자리 잡는, 정진욱 장관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이래저래 고재준이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상진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힘 빠진 정진욱 상대로 저측 나서게 된다면 오태걸이 이를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문제는 한상진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전일도 오태걸이 악착같이 취입해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타이밍을 좀 기다렸었던 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연이틀 한상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11초 때 중반 끌어내다 보니까 오태걸이 전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늘만큼은 아무래도 한상진만 타겟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태컨 이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오태걸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직선 취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의 동반입사 쪽에 4번하고 7번, 3번과 7번 동반입사 쪽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인이 오태거를 활용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고재준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전일처럼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오태거를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진의 몸 상태가 원체 좋기 때문에 3번, 7번 쪽 복승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3번의 뒷자리는 2번 노태컨이라든지 1번 윤창호가 마크 다툼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노태컨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 타점부터 때렸다가 정진욱에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태걸의 지역 선배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윤창호보다는 호비 마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 같아요. 3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수가 왜 가능하냐면 고재준이 있고 윤창호가 초반 마크에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상진이 마크에 나가지 못하고 한상진, 오태걸, 노태권 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고재준이 힘을 쓰고 윤창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한상진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고재준을 활용해 나가면서 윤창호가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켜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뒤늦게 날라올 3번이라든지 1번하고 4번 버티기 가능성까지는 윤창호 머리 놓고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 윤창호 선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자리 선정부터 밀려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었죠. 하지만 금일은 고재준이 초주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초반 고재준만 확실하게 물고 가고 자리 주지만 않는다면 고재준 활용해 나가면서 윤창호도 몸 상태 좋기 때문에 머리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3이나 1-7, 여기 1-4까지는 좀 윤창호 머리 놓고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7번이 때리고 오태걸이 취임 나서는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죠.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아무래도 3복승에서는 3번과 7번을 묶어서 2번, 1번으로 좀 양분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적이라고 한다면 1번하고 4번을 묶어서도 3복승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3복승은 점검하고 체크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선발급 오경주 아무래도 연합세력이 많은 오태걸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윤창호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윤창호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 책 구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